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비교적 근래에 배운 단원 가운데서 가장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 6월 항쟁과 관련된 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68이 되겠고요. 교재로는 63쪽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요번 수업은, 요 근래 수업은 이제 교과서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과서랑 같이 병행해서 보면 참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다면 집에서 이 수업을 들을 때는 교과서도 같이 펴놓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과서를 보는 기회는 앞으로 이제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시각적인 자료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여러분 지금 이 오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프린트 여러분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출판사에서 편집한 내용을 쓰면 옮겨 실은 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오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치겠습니다. 1번이 완전 이거 일제강점기 생뚱맞게 이제 이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6월 민주항쟁의 전개라고 단원명을 이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그리고 앞서 이제 정치적인 내용으로 좀 다시 돌아가자면 5.18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 5.18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유화 정책과 그다음에 강압적인 정책을 같이 사용을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헌법을 바꿨다.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대통령 임기 7년, 그 다음에 단임, 이런 걸 골자로 한 헌법 개정으로 제12대 대통령에 다시 재취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후에 이제 우리는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7년 후가 1987년 말 12월 달에 이제 13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군사 독재 및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국민들은 끊임없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통령 직선제. 그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헌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애초에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을 때는 직선제였어요. 처음에 대통령은 여러분 간선제로 이제 됐다가 직선제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간선제로 갔다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 때 직선제로 갔다가, 유신헌법 때 간선제로 가서 지금 현재 간선제인 상태고요. 국민들은 직선 대통령을 이제 바라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이런 이제 요구들이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 결국은 이제 약속을 해요. 차기 대통령은 이제 헌법을 바꿔서 이제 직선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약간 뉘앙스와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비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전두환 정권 당시 이제 비민주적인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 그다음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돼 왔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종철 대학생 박종철이 이제 고문으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87년 1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987년이면 이제 그 해 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 새해 벽두부터 지금 박종철이 이제 고문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1987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박종철은 고문으로 죽었지만 처음에는 고문으로 죽었다고 발표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은폐했고 조작했고, 자, 이런 이제 정권의 비도덕성이 결국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 정부로서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 차기의 대통령을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에서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상태로 대통령 선거를 특히 직선제로 치르게 되면 이런 지금 분위기하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밝혀진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전두환 정부는 그해 87년 4월 달에 바로 이거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6월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이죠. 4.13 호헌 조치. 이거는 이제 여러분 선생님이 같이 이제 첨부할 그 자료 영상에도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텐데 87년 4월 13일 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담화 내용은 현재 우리의 정치 수준으로 이렇게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질서나 이런 상태가 아직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현행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제 한자어지만 지킬 호자입니다. 헌법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현행 헌법 7년 단임 대통령 간선제 이 헌법대로 차기 대통령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접선거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4.13 조치를 전두환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4.13 조치가 발표된 바로 배경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한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자기 세력에서 다음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 이 판단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더욱더 커지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람들은 정권에 대한 실망을 했는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만 거죠. 이럴 줄 알았던 거죠. 그죠? 이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헌법을 쟁취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분들이 다 여기 이제 그 본부에 참여를 하는데요. 뭐 김대중, 김영삼,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 그죠? 윤동주의 친구였던 문익환,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4.13 호헌 조치 이후 5월, 6월 끊임없이 시위가 발생을 하고요. 그 시위 과정에서 6월 달에 또 한 명의 학생이 죽습니다. 자, 이 학생은 시위 도중에 이제 죽는 거죠. 박종철 서울대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문을 받아서 죽은 거고요. 그 이제 죽은 학생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한열 열사죠. 당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하는 도중에 체류탄 그러니까 원래 체류탄은 해산용이에요. 그러니까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용도예요. 이게 이제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최루탄을 발포할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공중을 향해서 이제 쏘는 거거든요. 직격탄을 발포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당시에 시위대를 향해서 직접 최루탄을 발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식 불명 상태로 빠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죠. 이제 60 국민대회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자, 결국 학생들이 이제 위주였던 당시 이제 시위에서 이제 이한열 열사의 어떤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당시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제 우리가 넥타이 부대, 실제로 넥타이 부대라고 그 당시에 불렸어요. 이 넥타이 부대는 이제 화이트 칼라 계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도심 뭐 시청이라던가 명동성당 근처라던가 광화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오피스 빌딩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무실, 뭐 대기업, 뭐 화이트 칼라층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장들이잖아. 여기 이제 이 직장인들이 막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면 빌딩 같은 데서 이제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막 같이 호응해주고 뭐 같이 구호 외쳐주고 그 다음에 뭐 같은 동참의 의미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막 빌딩에서 막 다 떨어뜨리면 두루마리 화장지가 풀리면서 쭉 막 그림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신호인 거야. 같이 하고 있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심지어 이제 퇴근하면 집으로 안 가고 같이 막 이제 넥타이 맨 채로 와이셔츠 입은 채로 같이 이제 시위에 참여하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너무 이제 시위가 커지니까 전두환 정부가 결국은 역사라는 게 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찾아보는 게 뭡니까? 계엄 선포하고 계엄군 투입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래왔듯이 군 투입을 고려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반대를 하죠.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이것도 쉽지 않게 되죠. 그죠? 자,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극비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타협을 촉구하게 되고 결국 전두환과 그다음에 야당 대표 간의 이제 영수회담 끝에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발표가 바로 그 유명한 6.29 선언입니다. 6.29 선언은 이제 노태우 당시로는 이제 대통령 지명자였습니다. 당시 민정당의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 노태우가 직접 이제 이 6.29 선언을 발표하게 돼요. 6.29 선언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 직선제죠. 가장 핵심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국민들이 이제 직접 뽑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헌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제 넘어가게. 우리가 사실 지금 평화적으로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넘어간 적이 없잖아. 그죠? 이승만에서 장면 정권으로 넘어갈 때도 4.19 혁명이 있었고요. 장면에서 박정희로 넘어갈 때는 5.16 군사정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에서 그 다음에 최규하로 넘어갈 때는 뭐 최규하가 권력을 갖지도 않았지만 넘어갈 때는 11.6 사태 대통령이 죽어서 그런 거고요. 최규하한테에서 전두환으로 넘어간 거는 5.18이 있었잖아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말 스무스하게 물 흐르듯이 다른 나라 미국처럼 뭐 다른 나라들처럼 정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는 일이 여지껏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이제 약속을 하고요. 인권 침해 사례, 인권 침해 안 하겠다. 침해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자율. 언론 통제했잖아요. 보도 지침 내리고 전두환 정권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만한 건 지방자치 하겠다. 지방자치 하겠다. 교육자치 하겠다. 시도 교육감들을 예전엔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지금 교육감 선출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게 교육자치죠. 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6.29 선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시민들의 승리다라고 이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해 말에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일단 먼저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헌법을 바꿨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거죠.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임기는 5년으로 좀 줄였습니다. 7년 너무 길지. 그 다음에 단임. 역시 대통령 한 번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2020년도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이때 바뀐 헌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볼 게 이제 요때 헌법을 개정하면서 바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자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보면 일단 이제 시민들, 중산층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려면 몇 사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갈 길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대중들이 참여해야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시민의식 제고 및 민주화의 진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항쟁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굉장히, 그러니까 4.19 혁명보다 훨씬 더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훨씬 더 큰, 그리고 성공하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민혁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자, 전두환 정부 당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그 유신 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았다면 전두환 때는 선거인단을 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였습니다. 간접선거. 전두환 정부의 민주화운동 탄압 과정에서 대학생, 바로 이 사람이 고문으로 숨진 사람, 박종철이죠. 자, 그 다음에 87년제 4월 달에 4.13 호헌 조치 발표하잖아요. 그죠? 3 호헌. 자, 기존 헌법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 대통령 선거 치르겠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6월 10일 날 이제 계속 시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6월 10일 날 이제 국민대회를 60 국민대회를 개최했는데 바로 그날 자 당시 민정당 여당이었던 민정당에서는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된 날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60 국민대회를 개최했던 단체가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자, 이렇게 문익환 목사, 뭐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같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자, 60 이제 국민 대회를 개최를 했고요. 자, 전두환 정부는 결국 노태우를 통해서 6.29 선언을 발표해서 직선제 개헌 등을 약속했고 그의 말에 국민투표로 개헌이 결정이 돼서 이제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바로 그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13대 대통령인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됩니다. 서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연결하시오.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뽑는 겁니다. 이한열은 최루탄을 맞아서 쓰러졌고 이제 사망을 했죠. 그죠? 1987에서는 이한열 역을 강동원, 영화배우 강동원이 맡았죠. 남영동 대공부실은 굉장히 악명 높은 곳입니다. 이곳을 거쳐가면 거의 이제 뭐 고문받아서 죽거나 반병신되거나 뭐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3학년인가요? 다녔던 이제 박종철이 여기에서 이제 바로 물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전두환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 진영은 대통령 간선제 시행을 주장했다. 아니죠. 민주화 운동 진영은 대통령 직선제를 앞으로 직선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호원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호원 철폐라는 거는 헌법을 지키려는 걸 없애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 뽑겠다는 4.13 호원 조치를 폐지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당시 이제 6월 항쟁의 구호가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뭐 이런 거 그죠?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하자, 뭐 종철이를 살려내라, 뭐 이한열을 살려내라, 뭐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구호로 나왔어요.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 시정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관련 기록물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건 아니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거는 6월 민주항쟁이 아니라 5.18 관련 여고생의 일기 이제 기록인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에 교과서 볼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6월 민주항쟁의 특징 중 하나로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죠. 특히 이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우지는 어때요? 이제 이런 사람들.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5.17 비상계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5.18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뭐 아니죠. 자, 문화, 학문,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6월 항쟁 이후로 굉장히 우리는 예전에 비하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자, 개헌군이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였다. 이거는 5.18과 관련된 거죠. 이제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가 1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6월 항쟁 중에. 그러니까 6월 항쟁이라는 게 6월 달에 있었던 여러 시위를 말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60대회는, 60대회 이제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에서 주관했고 이제 선언문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도 최루탄 추방대회라든가 다양한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뭐 사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에 교과서 볼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수고했어요.